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로 이동해서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주요 장면 보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기여할 차례라고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의 핵심은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의약품, 원전 등 제조산업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됩니다. 예,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장면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 1,500억 달러 규모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관세 협상에서 나온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과는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부당하고 억울하겠지만 미국 조야에 퍼져 있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 친중 좌파 지도자라는 것을 불식시키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장, 그 신뢰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고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은 굉장히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수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2015년 합의와 제3자, 강제징용자 피해자 문제 해결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줌으로써 신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도 수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협력 방안,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줘야 하는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읽은 협력 분야, 조선, 우주, 의학, AI, 이건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2021년, 22년 한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후에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고 긴 내용인데 사실 그렇게 큰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예. 제조업 르네상스를 돕기 위한 한국의 전략들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만, 그러니까 조선업이라든지 LNG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MOU가 또 체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인들도 많이 같이 갔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의 총수들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미국으로 날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의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 간의 MOU가 많이 체결이 됐습니다. 주로 조선, 에너지, 그리고 항공 분야, 핵심 광물 분야 이런 총 11건의 MOU가 체결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한항공이 보잉의 항공기 구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03대를 최대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LNG 330만 톤을 구입하겠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런 성과를 좋아하잖아요. 본인들의 비행기 팔고 LNG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본인의 실적으로 늘 광고하고 홍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이런 발표나 MOU 체결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일론 마스크가 계약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선업계와 우리 HD 현대가 함께 조선업을 만들고 배를 만드는 일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체결을 했고, 삼성중공업도 미 해군과 MRO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이 사실은 이제 군함 건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같이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고 지속적으로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술적 지원, 정비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는 발표까지 마쳤습니다. 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입니다. CSIS, 그러니까 전략국제문제연구소를 찾아서 연설을 했는데 미국 내에서 CSIS가 갖는 의미는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CSIS가 1962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싱크탱크가 여러 개 있는데 워싱턴 DC, 거기가 이제 중심 아닙니까? 수도니까. 워싱턴 DC 같은 곳에 있는 싱크탱크 중에 가장 주목받는 싱크탱크예요. 특히 외교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른 어떤 싱크탱크
싱크탱크보다도 가장 주목받는 싱크탱크고요. 현재는 존 햄리 전 국방부 부장관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번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여기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의 국제교류재단이 지원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한국 석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주요 인물이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연구도 하고 함께 뭐 교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분 자리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도 친숙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사실 미국에 가는 동안 기내 간담회에서도 했던 이야기인데 외교에 더 이상 여유가 좀 많이 없어졌다. 지금 국제 정세 자체가 좀 그렇고 해서 이번 CSIS 연설에서는 이제 안미 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의 그 경제는 중국의라는 그 스탠스 자체가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질서가 이제 새로운 현실로 다가왔다면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죠. 새술은 새 부대에 따라서 과거의 성공 공식이 계속 유효하지 않고 한국의 새 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과 한국의 선택이 어긋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우려가 있었던 친중 좌파 정부가 아닌가. 그렇다면 한국과 과연 미국이 신뢰를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것을 불식시킨 것이 어떤 숫자상으로 보이는 성과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